2021 주민자치를 말하다 주민자치에 관련 재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인수입니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이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딱 2개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제8장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제117조와 118조가 되어 있는데 117조의 1항을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118조에 보면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이 의회와 관련된 설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즉 광역, 시도, 특광역시를 포함한 이 광역자치단체는 1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 군, 구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226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룬 것이 지방자치인데요. 헌법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8장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즉 한국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가장 총괄적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이전에 이미 다 제정이 되었었는데요. 1987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다시 크게 개정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을 다시 전부 개정하는 주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것이 최근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2019년도 3월 2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입법 발의 형태로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됩니다. 이 안에 제26조에 보시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조항이 아쉽게도 삭제되고 다른 주민 투표나 주민의 권한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담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쉽게도 삭제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또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기대해 보고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이 준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안에 지난 시기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이신 김영배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 기본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정 법률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러나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지방자치법 안에 이 주민자치에 대한 근거를 두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내용들은 첫 번째로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한 축이 되도록 목적 부분에 지방자치법 목적 부분에 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사이에라고 해서 실제 단체자치라고 하는 영역,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과 아울러 주민자치를 규정할 수 있는 주민과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넣는 그러한 목적을 개정하는 부분들로 해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주민자치의 설치 근거와 구체적 사안들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두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의 제27조 2에 준비되고 있고요. 1항에는 주민은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하고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아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이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권리를 주민은이라고 해서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부분들로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아서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주민총회의 의결, 위임을 통한 기능 제정 등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이 법률이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준비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은 전체 주민자치기본법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1개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부칙 3개 조항을 또한 별도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1장에는 총칙, 그래서 전체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적, 기본원칙, 정의,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책무라고 하는 부분들을 1장 총칙에서 다루고 있고요. 주민자치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주민일 것입니다. 제2장에는 주민, 그래서 주민의 자격, 주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장에는 주민자치회 및 추진 체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읍면동 단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주민총회를 두고 있는데요. 이 제9조의 주민총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주민총회가 실질적인 가장 최고적인 그러한 의사결정 기구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의결을 받아서 상시적인 집행을 행하는 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10조에 다루어지고 있고요. 뒷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제4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 주민자치계획 또는 및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 또는 분회, 분과라고 하는 다양한 이 단위의 이러한 조직 체계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계획이나 시행 계획 등을 통해서 민주적인 운영들을 해나갈 수 있는 기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5장은 주민자치의 지원이라고 하는 장인데요. 이 안에는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 지원 기관의 운영이라든가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는 국공유 재산의 활용 특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실제 혼자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기본법의 큰 골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장 21개 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그 밑에 있는 분회나 분과 등 이 조직 체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문 부서나 전문 지원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주민총회 그리고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울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기본법 즉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만들고 따로 이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돼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기본법의 목적은 주민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27조 2에 규정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기본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한 내용들로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도, 특광역시를 포괄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7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울러 시, 군, 구라고 하는 자치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226개가 있습니다. 합치게 되면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아래에는 도시 지역에서는 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 단위에는 읍이나 면이 있습니다. 합치게 되게 되면 이제 읍면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읍면동은 행정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부 행정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의 읍면동을 다 합치게 되면 약 한 3,500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민자치 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의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이 읍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읍면동 안에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사 결정을 해 나가는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로서의 주민총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주민총회에서 의결되고 그 권한들이 의결돼서 위임하는 것은 주민자치에서 상시적으로 집행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에는 법률에 의한 법인, 즉 공법인 형태의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에는 자체적인 예산과 이러한 재정을 갖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또 다른 측면들에서 주민자치가 스스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재정적인 또는 예산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포함해서 또한 공법인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면서 기부금을 아울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러한 조직의 형태를 띄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의 아래에는 분회라고 하는 하위 기구를 갖게 되는데요. 하위 기구인 이 분회는 생활권별로 또는 읍면동 안에 읍 단위나 면 단위에 가게 되면 마을 리자를 쓰는 마을 단위의 이러한 생활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분회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하부 기구를 갖게 되고요. 도시 지역에서는 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아니면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의 이러한 생활권을 같이 하면서 분회로서 조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을 하고 주민자치의 생활권별 이러한 지역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부 기구로서 분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적인 아니면 의제적인 이런 측면들에서는 분과라고 하는 분과위원회를 아울러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의 아래에는 분회, 생활권별에 의한 분회와 주제별에 의한 분과를 둘 수 있는 것이죠. 이 분과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의결에 의해서 자유롭게 분과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이 주민자치 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군구별로 만들어지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좀 더 명확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이 주민총회 아래에 있는 주민자치회에는 또한 아울러서 이 주민자치회의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전문적으로 또는 운영들을 항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민관 합동 사무국이라고 하는 형태로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무국이라고 하는 곳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지방자치에서 임용하는 계약직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보임을 하는 것으로 이 주민자치 기본법에서는 어쨌든 내용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이러한 주민자치와 관련된 분회, 분과,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된 전담 부서의 지원이나 또는 마을과 관련돼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들로 아마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주민자치와 관련돼서도 전문 지원 기관이라고 하는 측면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전체적인 틀들을 가지고 이 주민자치 기본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 체계 또는 구성 체계로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와 주민자치의 기능과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 기본법의 제9장에 관련돼서 주민총회와 관련돼 다루고 있고요. 주민자치에는 제10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주민총회는 어떠한 기능들을 즉 권한들을 갖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와 관련된 제10조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기능과 권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총회의 기능은 읍면동의 주민자치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별로 자치규약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승인을 하는 기능들로 인해서 이 읍면동의 자치규약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 주민총회를 포괄해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최고적인 제정과 개정에 대한 승인 권한들을 주민총회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법정 기부금의 운영 계획 결산 승인이라든가 행정상무의 위임, 위탁사항을 승인하는 기능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 투표 또는 조례의 개폐를 청구하는 권한 또는 주민 감사를 청구를 결정하는 부분들도 주민총회의 권한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도 이 주민 감사 청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시지역과 또는 시군 단위나 구 단위에서 몇 명 이상이 되면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의 한 내용을 보면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 서명하는 것 아니어도 실제적으로 이 감사가 청구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울러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담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한편 읍면동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읍면동 행정사무 평가사항을 심의한다든가 또한 읍면동 단위의 주요한 정책사항들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 있는 국공유재산의 활용 계획들을 심의하는 이런 기능들을 아울러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포괄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그것을 상시적으로 집행하는 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 주민자치의 운영 계획 그리고 주민자치의 결산들을 승인하는 기능들을 주민총회에서 가지고 있다.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치의 상시적인 집행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를 더 위에 있는 최고 결정기구로서 주민총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기능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주민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기본법에 나와 있는 제9조 주민총회에 담겨져 있는 주요한 내용이다, 기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이제 발의돼서 그 내용의 10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또는 주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상시적으로 집행하는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의 맨 앞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주민총회 운영 및 결정 사항을 수행하는 기능 또는 공법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를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 고유한 법인 운영 사무들을 아울러 주민자치회 기능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목적 법인의 수익 사업이라든가 특수목적 법인을 설치 운영하는 그런 문제들, 또한 산하의 특수목적 법인 및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 출연, 법정 기부금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무들을 다룰 수 있는 것으로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상적인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게 되고요. 하위 기구로서 생활권별로는 분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위 기구들을 구성하고 있고 주제별로 또는 영역이나 어떤 전문적인 그러한 의제별로는 분과라고 하는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5개 장 중에 다양한 내용들이 또한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법률에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또한 종합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어서 이 종합지원계획 속에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5년의 계획들을 담아 나가고, 그러한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주민자치회가 그거에 따른 시행 계획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운영 경비 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재원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들은 이러한 법률 조항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그러한 주민자치의 종합지원 계획 안에도 이러한 예산이나 재정 계획들이 아울러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종합지원 계획이 나오게 되면 주민자치회는 5년마다 주민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승인을 받아서 매 연도마다 그러한 시행 계획들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 계획들을 함께 주민총회에서 논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그러한 기본적인 틀 속에서 주민자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돼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인 그러한 대표성을 띄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 이 주민자치 기본법에는 주민의 권리와 아울러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민주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하게 읍면동의 대표적 주민 조직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2020년 12월에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가 와 관련된 조항들이 삭제돼서 통과된 부분들이 다시 이번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근거 조항을 만들고 그에 따른 별도의 재정 법률로서 주민자치 기본법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포괄해서 잘 국회에서 논의되고 그것이 제정되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한 발짝의 도약을 해 나가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바로 여러분들과 주민들과 많은 분들이 함께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주민자치를 말하다 주민자치에 관련 재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